안녕하세요. 금융행정TV 김현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부업을 등록한 대부업자들이 이제 관련 법을 위반해서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구제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로 이제 많이 그 단속이 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 광고 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허위 과장 광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연체 이자율, 초과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부분들이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그 행정처분은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 제기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대부업을 영유하시는 분들은 채권 출시 공정화에 법률이라든가 대부업법상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을 하고 하셔서 정도 영업을 하시는 게 크나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나라 많이 이제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그거를 무리하게 이제 회수하는 거에만 굉장히 이제 몰두를 하시고 소비자의 정당한 이제 뭐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이제 신경을 조금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직접 하는 적용을 받는 대부업에 관한 내용도 제대로 어떤 숙지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마찬가지로 뭐 또 이제 채권 추심을 할 때도 채권 추심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어떤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률을 잘 그 지키시고 하셔야지만 소비자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민원 제기 사항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 광고 필수 기재 사항을 이제 누락했다든가 아니면은 대부 광고 문안이라든가 표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위반한 내용들이라든가 허위 과장 광고를 이제 해서 또 계약서에다가 초과 이율 기재해서 한 부분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인터넷 광고 하시는 분들은 뭐 광고 부분에 대해서 광고로 대부분 영업을 하시는데 영업 정지 뭐 3개월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대부 계약을 1개월이라든가 그 이상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받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영업 정지 이외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뭐 1, 2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업법을 보시면 제8조에 대부업자의 이익을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100%에 27.9%가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한 20%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숙지를 하셔서 초과 이율 받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 조건 게시하고 광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하셔서 법을 보시면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 이자율, 이자 계산 방법, 변제 방법, 연체 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에 게시해야 된다.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일부를 누락해서 빠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업자가 대부 조건 등에 관해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 광고 공정화라는 법률에 따라서 표시 또는 광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 내용이 뭐 대표자 성명, 상호 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연체 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채무의 조기 상환 수수료 등의 조기 상환 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그다음에 대부 계약과 관련된 신용 등급 및 개인 신용 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시고 안내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셔서 영업 정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처분을 받거나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처를 좀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벌칙 규정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대부업법에 이런 행정적인 제재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된 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 고발 조치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규정도 있으니까 조금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법을 또 보시면은 이제 제 19조에는 벌칙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벌칙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숙지를 해서 해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제가 더 오늘 신경 써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정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부업법 별표 제1을 보면은요,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광고 표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광고 표시 방법이라든가 상호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 상단에 표시한다.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 이자율, 대부 계약과 관련된 부대 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대부 계약과 관련된 신용 등급 또는 개인 신용 평점이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불법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경고 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잔목으로 표시되었다.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광고 문구라든가 경고 문구 기준 이런 거를 다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뭔가 누락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민원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그 대부업자들이 뭔가 본인한테 불이익을 제공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해당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니까는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또 위반을 하게 되게 되면 영업정지 등의 어떤 처분을 받아요. 이제 그 영업정지는 대부업법 별표 2에 나와 있는데요. 상세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은 위반되는 부분들 한번 볼게요. 대부 또는 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러면 이제 3개월 영업정지 받죠. 그 다음에 보증계약서라든가 뭐 계약서 같은 거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3개월 받고요. 영업정지. 그 다음에 자필로 기재할 사항들이 있는데 소비자나 자필로 기재 안 받는 경우, 이런 것도 3개월 영업정지 받아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자율 초과해서 대부계약 체결하게 되게 되면 1개월 영업정지 받고요.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경우, 아까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잠깐만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개월.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또 게시할 거 게시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2차에서 이제 영업정지를 받고요. 1차는 처분이 없습니다. 그다음 광고 문안 이제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뭐 이거 법을 위반해서 받으면은 6개월 영업정지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 중인데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렇게 조금 악덕 업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1개월 영업정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있어요. 채권 추심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 영업정지 3개월, 1개월, 6개월 이렇게 받으니까는 각 위반 사항들을 절대로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 6개월 받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들어갔는데 비용을 무리하게 초과해서 받는 경우, 이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를 보면은 상세하게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 보통 이제 영업정지를 받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으시고요. 또 과태료 받는 분도 있으십니다. 영업정지를 받으시면 구제 방법이 일단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사전통지라는 게 나오죠. 사전통지라는 게 나와서 의견 제출을 하시고, 이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확실하게 내용을 좀 어필하시는 게 좋으세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제출하시고, 그런 내용들에 의견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처분할 때 이제 반영이 안 되게 되면은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셔야 되겠죠. 행정심판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수행하셔도 되고, 전문적으로 행정심판 내가 진행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되면 저희처럼
행정처분 전문 행정사들한테 이제 위임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영업정지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과태료. 과태료는 이의신청을 하셔야 되세요. 이제 민원사무 처리법에 따라서 이제 이의신청을 해당 관서에다가 처분을 한 해당 기관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뭐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구청이나 이제 뭐 성남시청에서 이제 받았다. 그러면은 성남시청에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이제 시청에서 그 내용을 관할법원에 비송사건 절차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비송사건을 통해서 과태료 감경 절차나 과태료 처분의 취소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법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법이라든가 채권 출신 공정원의 법률이라든가 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참 숙지하지 못해서 행정 처분이라든가 이제 형사 이제 처벌을 받아서 이제 벌금이라든가 뭐 행정적으로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고, 정도 영업을 하시면 민원 제기 건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지만은 위험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법을 다 준수하면 민원은 어떻게 제기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 행정기관에서도 행정 처분을 하거나 고발 조치할 건덕기가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하실 때 정도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잘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대법법을 위반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이제 많은 이제 대법 대표님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 많이 위반되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도 이제 금융기관 관련해서 뭐 영업정지라든가 관련된 행정처분, 금융기관 뭐 등록이라든가 이제 설립에 관한 부분들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